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하셨다가 면책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면책 불허가를 받으시거나 중간에 문제가 되어서 면책을 취하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내가 파산 면책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해당 채권에 대해서 개인 회생으로 다시 신청해서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파산 면책이 안 된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상담을 오셨을 때는 실제로 내가 경제활동을 못하고 계시거나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정식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우리 가족 생계비보다 훨씬 못한 소득밖에 없는 상황이신 경우들에 당연히 수입이 내 생계비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 아니라 개인 파산 면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개인 파산 면책으로 법원에 접수를 했는데 이게 기간이 아주 상당히 오래 걸리는 법원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 파산 면책 결정까지 받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기간이 더 늘어나서 지금은 1년 한 2-3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시는 것 같고요. 1년 반 이상 이렇게 걸리는 사건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수원지방법원도 올해 들어서 절차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지금 파산 선고를 받는 데까지만 보통 8개월 이상 걸리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면책 결정을 받는 것도 1년 이상 이렇게 걸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 파산 면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게 걸리는 법원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시는 중간에 변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아무리 구직 활동을 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직장이 구해지지 않거나, 그래서 일용적으로 생활하고 계시거나 급여가 작은 직장을 다니고 계셨던 분이 이렇게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 사이에 의외로 좋은 직장을 구직을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진행 중에 우리 가족 생계비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관제인에게 자료를 추가로 많이 제출할 때 내 소득 자료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당연히 통장 거래 내역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관제인이 면담하면서 보니까 이분의 소득이 증가해서 지금은 최저 생계비보다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제인은 개인 파산 면책은 어렵고 개인 회생으로 재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 다시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파산 면책 절차를 취하를 해서 사건을 종결을 하시고요. 내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그 소득 자료를 준비하셔서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파산 면책을 신청했었다는 이유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특별하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개인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정의 변경이 생겨서 다시 한번 내가 개인 파산 면책은 받지 못하지만 개인 회생으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되신다고 하면 물론 면책 불허가를 받으신 경우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 회생으로 다시 한번 신청하고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받아서 내가 개인 회생은 통과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개인 파산 면책으로 신청을 했는데 면책 불허가를 받으시거나 중간에 상황이 변경이 생겨서 면책을 취하하도록 권고를 받은 경우에 내가 다시 개인 회생으로 신청하셔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